안녕하십니까. 르네상스 매크로에서 엄청나게 유나이티드 S를 매수했다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135만 주입니다. 135만 주. 와, 엄청난 거 아닙니까? 135만 주면. 골드 같은 경우는 아직 21선을 못 뚫었고요. 하루 더 지켜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떨어지면 매수하려고 했는데 아직 안 떨어지고 있네요. 단기적으로 많이 떨어졌죠. 네, 차트적으로는 스퀴즈입니다. 제가 여기서 샀으니까 지금 천연가스는 17.5% 정도 마이너스입니다. 2배니까요, 2배. 보일이 2배니까 그래요. 지수 자체는 한 9.6% 정도 하락했었고, 더 사야 될지 고민 중이네요. 오히려 고민입니다. 지금 사야 되나 그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목요일경 천연가스는 재고량이 나옵니다. 근데 최근에 이때 당시에 이렇게 뿔쭉 튀어나왔던 게 이게 재고량이 낮게 나왔는데도 이렇게 하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이상합니다. 천연가스 재고량이 낮게 나오면 원래 상승을 하는데 옵션 만기일에서 그냥 하방으로 찍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천연가스를 줍줍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이 현상이 천연가스 가격이 여기에서 올라야 되는데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윤활과 같은 개념으로 오히려 풋옵션을 치면서 천연가스를 바닥에서 모으고 있다. 장기적 뷰를 보면서 결국 이게 2배로 뛸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지금이라도 내년 1월 되면 2배 뛴단 말이에요. 많게는 한 3배 정도 뛸 겁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천연가스는 기간이 줍줍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평을 내리고 싶습니다. 항상 이렇게 수직으로 딥을 해버리면 크게 반등이 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AI가 돌아가면서 천연가스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계절성 이런 것도 있죠. 당연히 이제 날씨가 단기적으로 추우니까 여름철 냉방 수요 부족 이런 것들이 있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 이 천연가스는 미국의 시민들이 첫 번째로 찾는 가장 필요한, 당연히 석유 다음으로 필요한 천연가스입니다. 알래스카에서 천연가스 대규모 싸게 팔 거다 그런 전략을 발표했지만 그거는 지금 당장이 아닙니다. 먼 훗날입니다. 먼 훗날. 천연가스는 줍줍을 해야 된다. 결론은 S&P 500은 결국 6,500에 터치를 할 겁니다. 저는 코인족이 아닌데 밤새 도치코인을 과감하게 그냥 여기에서 샀어요. 그리고 차트적으로 도치코인이 하락하면 여기까지 하락합니다. 손실률은 20%가 됩니다. 1차 진입한 거죠. 예, 재료에 수렴해도 상관없는 돈 1차 넣었고요. 그 다음에 하락하면 여기에서 재료에 수렴해도 상관없는 돈 2차 진입을 할 겁니다. 자, 도치코인 보시면 뭔가 파이어 한방 시원하게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왜 내가 이 말을 하냐? 제가 저희 멤버십 분들한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옵션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제로에 수렴해도 상관이 없는 돈 과감하게 도치코인을 넣어놨고요. 지금 현재 자산시장이 XLK와 XLU 그리고 XLK와 XLV, XLK와 XBI 이 세 개를 비교해보면 XK, 테크 쪽에서 자금이 어디 쪽으로 흘러가는지 우리가 유추가 가능합니다. XK, 이 수치가 낮아진다는 것은 이 수치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 그리고 위로 올라간다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 이건 모르는 사람 없죠? 네, XK와 XLU 이거 비교를 해보면 밑으로 낮아지는 방향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고요. XAK와 XLV 헬스케어를 보시면 고점 찍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유나일이 뜰 수밖에 없는 거죠. 밤새 나타나는 현상, 테크 쪽은 많이 상승을 안 하고 그 자금이 흩뿌려져서 XLV 헬스케어 쪽으로 자금이 집행된 걸 우리는 유추가 가능합니다. 그럼 최근 트렌드를 보면 21일선까지는 내려오니까 헬스케어 쪽은 아무리 못해도 여기 21일선까지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거죠. 재수 좋아서 만약에 21선 뚫고 내려오면 장기적으로 헬스케어는 상승을 할 겁니다. 이건 지켜봐야 돼요. 이거는
이거는 지켜봐야 된다. 이 수치가 만약에 21선을 뚫고 내려온다는 거는 헬스케어가 급등한다는 거예요. 헬스케어가 급등한다는 겁니다. 바이오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XLK와 XBI를 비교를 해보면 지금 모멘텀 자체가 최근 트렌드를 보시면 여기 50인선까지 내려왔다가 올라왔죠. 하루 정도 더 노보너가 뜰 수 있다는 거예요. 최근 트렌드. 근데 만약에 재수 좋아서 50인선을 뚫고 내려오면 50인선을 뚫고 내려오면 이 노보노와 유나헬은 더 크게 상승이 가능하다는 걸 우리는 역추적이 가능하죠. 네. 그래서 유나헬 같은 경우는 어제 설명을 드렸듯 21선 위에 올려놨고요. 단기 여기 하락 파동을 뚫고 위에 올라왔습니다. 네. 그리고 장무에 273이니까 그 다음 목표는 289입니다. 289. 제가 왜 이 옵션을 미리 알려드리냐. 이런 거 원래 안 알려드려요. 왜 알려드리냐. 대한민국에 물린 개미들이 너무 많아서 저도 물려있기 때문에. 하지만 유나헬 같은 경우는 UNH가 260에서 제가 잡아놨거든요. 이건 수익 나기 시작했어요. UNH 레버리지는 260에 잡아놨는데 이건 수익 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유나헬 목표는 290 뚫으면 300, 옵션적으로는 300까지 가능합니다. 300을 뚫으면 이거죠. 볼 거 없죠. 맞죠? 노보노 같은 경우도 어떤 추세선, 지금 단기 상승 추세선, 여기 단기 상승 추세선, 이 노보노가 왜 여기에서 막히냐면 옵션 때문에, 옵션 저항에 걸려서 그래요. 옵션 저항에서 걸려서 그래요. 노보노는 저는 아직 약간 마이너스입니다. 한 2.5%에서 3% 마이너스예요. 계좌 봐야 알 수 있어요. 달러가 뚫고 내려왔네요. 아쉽습니다. 이게 좀 반등을 해줘야 뭐 추세선을 이렇게 끌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끌 수도 있고 다양하게 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더 지표를 보겠다는 그런 의지인 것 같습니다. 의지인 것 같고요. 어제 채권 강의를 할 때 제가 약간 틀린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채권 금리가 30년물이 여기 위에 올라가 있으면 30년물이 이제 저평가된 거예요. 왜? 시장은 최소 2회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고 또는 1회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나오는 PPI 데이터가 이번 주에 나오는 PPI 데이터에 따라서 2회냐 1회냐 그 부분이 정확하게 이제 정해질 확률이 높고요. 그 부분에 따라서 이 채권 금리가 위로 튀냐 밑으로 내려가냐 뭐 지금 이제 30년물이 여기 막 5.0까지 올라갈 확률은 많이 없습니다. CPI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 뷰가 정해졌기 때문에 30년물이 이제 여기 지금 이제 내려왔잖아요. 30년물이 4.835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이러면 이제 또 고평가 상태, 이 채권 자체가 고평가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우측 브레이크가 나오면 그때 사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또 고평가 상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그러면 2회 금리 인하 기대감은 1회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변경이 될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채권 금리는 위로 튀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고 21선 위에 올라와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4.8 이상 못해도 4.9까지 올라와야 되는 거죠. 여기 그거를 정하는 게 PPI입니다. PPI. 이렇게 해서 뭐 큰 그림 대략적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왜 제가 평소 안 하던 행동을 이렇게 하냐? 멤버십 분들한테만 하던 행동을 하냐? 옵션, 유나일 이런 걸 왜 알려주냐? 제가 봤을 때는 조정은 무조건 옵니다. 대폭락이 아니라 조정은 무조건 옵니다. 지금 이 상승 파동, 모멘텀이 틀어졌어요. 위로 올라가는 상승 파동 모멘텀이 틀어졌기 때문에 마지막 바이어입니다. 마지막 바이어고 어떤 인계치가 되면 분명히 조정은 옵니다. 10% 조정은 무조건 옵니다. 무조건. 저는 이번 조정 오면 기본 6천은 무조건 찍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조정이 진행이 될 때 유나헬
그리고 노보노가 버틸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윤활 결국 올라오죠. 제가 윤활 저번에 마이너스 20%뭐 레버리지도 마이너스 좀 손실 심했고 그런 과정을 제가 직접 말을 했습니다. 노보노도 마이너스다. 기분 더럽다 이랬지만 지금 벌써 2025년 8월 14일입니다. 주가가 박살났을 때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 결국 7천 간다. 일반 증권사 출신들 뭐 뒤늦게 막 7천 부르죠. 근데 저는 주가 그때 박살났을 때 울면서 촬영할 때 그리고 주가가 모멘텀 틀어질 때 7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했었고요. 그러면 계속 들고 있냐? 그건 아닙니다. 그때 저 또한 마이너스였고 겁이 많이 났었기 때문에. 근데 결국 7천을 간다. 이렇게 V자 반등으로 해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지금 주가 지수가 6,500 부근까지 올라올지 그것까지는 저는 몰랐어요. 아주 힘겹게 올라올 줄 알았어요. 그때. 중간의 조정은 저가 매수 기회다. 근데 그 조정이 이제는 얕게 오는 것이 아니라 좀 크게 온다. 기본 6천은 기본이다. 6천은 기본이다. 6천은 기본이다. 그럼 이게 6,500 갔다가 6,500에서 6,600 여기 뭐 어디 부근 탐리 그분 같은 경우 6,600을 말했으니 6,600에서 6,000이면 정확하게 그냥 단순 계산으로 10% 빠지는 거죠. 맞죠? 그러면 팔고 6,000에서 또 사면 되는 거죠. 간단합니다. 맞죠? 그래서 저는 스캘필롱 잠시 가지고 있고요. 이거 6,000 되면 팔 거예요. 6,500 되면 팔 거예요. 스캘필롱은 오늘이나 내일 되면 팔 거예요. 이제 헬스케어는 가지고 있을 거예요. 헬스케어 가지고 있을 것이고, 게임스탑 조금 가지고 있어요. 게임스탑은 손절을 할까? 게임스탑도 손실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경제지표가 좋게 나오고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뭐 강보합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러셀도 많이 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러셀도 좀 많이 뜰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스탑도 좀 가지고 있어요. 근데 되도록 기술주는 스캘핑으로 넣었다 뺐다 하지 절대로 지금 안 들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정 오면 6천에서 레버리지 투입하는 거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거는 6천에서 그렇다고 당장 박살 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XLK와 XBI, XLK와 XLV 이 두 개의 지표만 보더라도 우리는 XLK에서 자금이 빠지고 있다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XLK로 자금이 꽂히는 그 시기는 당연히 엔비디아겠죠. 네, 엔비디아일 겁니다. 그렇게 잡고 자산 배분 전략을 잘 짜세요. 10% 지수 10% 빠지는 거 이거 순식간에 빠집니다. 순식간에. 디데이 같은 경우는 저도 몰라요. 하지만 4개 포인트가 있습니다. 4개 포인트. 월가에서 말한 4개 포인트. 그 4개 포인트를 어제 멤버십 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자산 배분 전략은 알아서 개인이 잘 하실 것 같습니다. 왠지 도지코인이 뜰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지코인이 갑자기 막 왈왈 짖으면서 뜰 것 같아요. 제가 벡터를 기르고 있기 때문에 이 도지코인의 도지는 뭐 시발견이라 하지만 제 눈에는 벡터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달려도 되는 돈 투자해봤습니다. 이 도지코인이 하락하면 차트적으로 한 17점 몇 프로 또는 20% 정도 하락이 가능하기 때문에 2차 매수는 도지코인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차트 하단 지지선에서 매수할 거예요. 그리고 그냥 존버합니다. 그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금이 조금 더 하락했으면 좋겠는데 아쉽네요. 금 같은 경우도 CT의 포지셔닝이 나왔어요. 이게 금이 만약에 하락하면 급락해버릴 거예요. 근데 금이 플랫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금을 안 샀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금인데 아직까지는 신뢰성이 조금 떨어집니다.